최근 수년간 가파른 성장을 해오던 페퍼저축은행이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 NPL 비율도 나빠지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몇 년간 자산 규모를 늘리면서 저축은행 업계 빅5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1조 7천억 원대에 불과하던 자산은 지난해 말 6조 2천억 원대로 4년 만에 3.6배 늘었습니다. 이 기간 순이익도 증가하면서 5년 평균 1.06%의 총자산 이익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순이익이 줄어들다 올해부터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올해 3분기 누적 67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분기 25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각각 176억 원, 248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자 수익만 보면 3분기 누적 기준 2,64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2,542억 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자 비용이 2,435억 원에서 3,225억 원으로 약 32.4% 급증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건전성 지표들도 함께 악화됐다는 점인데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부실 차주 비중이 증가. 올해 9월 말 기준 페퍼저축은행의 연체율은 8.16%로 1년 사이 5.35%포인트 급증했습니다. NPL 비율 역시 10.13%로 1년 전과 비교해 6.8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건전성 지표가 나빠진 데는 부동산 관련 대출 영향이 컸는데요. 페퍼저축은행은 당초 리테일 금융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왔지만 지난 2021년부터 기업금융을 늘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조 4천억 원대에 머물던 기업대출은 지난해 말 2조 6천억 원대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늘어난 건 부동산 관련 대출인데요. 2020년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1,000억 원대에 불과했으나 2021년 3,800억 원대로 증가했고 지난해 말 7,451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론 7,504억 원의 잔액을 보유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PF 2,495억 원, 건설업 1,932억 원, 부동산업 3,077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은 1%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됐지만 9개월 만인 올해 3분기 말 부동산 관련 연체율은 6.88%까지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1.44%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업이 5.59%, 부동산 PF 대출이 4.93%를 나타냈습니다. 주목할 점은 부동산 PF 대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로 분류되는 여신이 없어 0%의 연체율을 기록했지만 당시 전체 여신 2,002억 원의 26.1%인 523억 원이 유주의 여신으로 분류됐습니다. 현재는 2,495억 원 가운데 51%인 1,273억 원이 요주의 여신입니다. 당분간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부동산 관련 대출 가운데 부실 여신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 적자 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데요. 통상저축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을 부실 여신으로 취급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합니다. 요주의 여신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가량으로 지금까지는 충당금을 많이 쌓지 않아도 됐지만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되면 적립률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실적 적자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9월에는 페퍼저축은행의 신용등급마저 하향 조정됐는데요. 나이스 신용평가는 페퍼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은 BBB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신용등급을 낮춘 이유로 조달 및 대손 비용 증가로 수익성 저하, 자산권 전성 지표 저하 위험, 자본 적정성 지표 열의 등을 들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른 부실 위험의 현실화 여부를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저하 추세가 향후에도 높은 조달 비용과 대손 적립 부담을 지속줄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도 당분간 저하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